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번영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원식 의장이 그 두 개의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그러니까 25만원, 요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원식이가 옳은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날짜를요, 본래 12일하고 26일 날 두 번 이제 본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10일 날 그러니까 이거 상정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12일 회의는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갔는데 현재로서는 12일하고 26일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고 별도로 19일 한 번을 더해서 요거를 다루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26일 한 번만 하자. 요렇게 해서 지금 부인을 부정적 태도를 하고 있고 야당은 열이 반짝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이제 종결 이 결심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일보의 칼럼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재명이가 죄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도 이제 이미 그런 식으로 제가 논평을 해드린 바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공직선거법에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그동안에는 이재명이가 신문만 했지 자기가 증인으로 발언한 적은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는 본인이 사실상 죄를 인정한 것이다. 자폭 발언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하나는 드러났어요. 자, 요거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면요. 그 자폭적인 발언도 발언이지만은, 이런 제왕적, 그러니까 황제시장을 한 그 이재명이 이걸 보면 머릿속에는 이제 황제의식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요 칼럼이 이제 새로운 이 황제 리더십, 요거를 부각시키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재판, 이게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전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송영길은 이제 먹사연에서 정치자금 7억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보석으로 풀려나 있죠.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 이거 법정 구속이 확실시 됩니다. 오늘 재판장이 열이 아주 확 났습니다. 그래서 먹사연 상근 직원을 불러서 오늘 증언을 들었는데 하도 부인만 일관하니까 내가 네 말을 믿을 줄 아느냐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요. 야 먹사연은 비밀 첩보 조직 같아. 라는 말까지 끊었어요. 그러면 송영길이 끝난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마지막으로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예, 정치 평론가죠. 이 박성민 평론가가 지금 이제 이 발언을 한 걸 보면은 한동훈이가 본래 9월에 이제 당 대표직을 그만둔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이제 9월은 다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 아마도 곧 결국은 당 대표직을 포기할 것이다. 지금 의정 갈등을 보는 거 봐라.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에 윤 대통령이 별도로 이 한동훈을 빼고 친윤계 최고위원들하고 다른 이제 그 고위 그러니까 이제 중견 의원들을 데려다가 물론 초선도 있죠. 예, 자 이 조용옥의 한남동에서 별도 만찬을 가졌는데 한동훈이가 이걸 참겠느냐. 그래서 한번 꽝 하고 윤 대통령하고 부딪히고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중도 하차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준석이하고 연대한다라는 설도 있고, 여하간 반윤의 입장에서 한동훈이가 정치적인 미래를 그려나간다. 이런 설들이 여기저기서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박성민이가 이걸 깠기 때문에 모든 매체들이 이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먼저 이 우원식
우원식이 오래간만에 제대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지금 의장이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법사위에서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특검법은 2개, 김건희 여사 특검법 7개의 혐의를 갖다가 한꺼번에 싹 다 여기에 묶어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요 2개를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를 갖다가 지역화폐법 그럴듯하게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이 법안을 안건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서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된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의 법안을 만드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좀 왜냐하면 안건조정소위에 넘어가면 최장 90일간 수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견을 다듬어내라. 자, 그래서 90일을 줬는데 90일은 관두고 말이죠. 40분 만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종결시켰어요. 그리고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회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 위해서 표결 직전에 퇴장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 뭐라고 반발했느냐. 송석준은 사과하라. 그리고 이제 이 곽규택은 너 제정식이냐. 예, 왜 이렇게 얘기까지 했냐면 박성재 장관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만이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정청래가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고 이걸 어겨서 감옥 간 사람도 있으니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거꾸로 이 워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송석준, 이 곽규택, 이 법사위, 이 무능한 정청래 항상 지적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사과하라 제정신이냐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이제 본회의 전체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전부 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요거 통과시킨다면은 이건 당연히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퇴장된 뒤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화폐법도 올려놓고서 바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25만 원 주자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25만 원 주자는 거, 이거 본래 똑같이 25만 원 주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꼭 전면 그러니까 일률적 25만 원이 문제가 되면 요거를 갖다가 25만 원 미만도 좋고 더 줘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선별 지원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법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오늘 이 발언. 이거는 이제 우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 요 2개의 특검법하고 25만 원을 올려서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야당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우리 국민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추석 직전에 이게 국민들에게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런 국회는 차라리 없애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민심, 요게 이제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더군다나 또 기본적으로 법안은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게 됐는데 요 기본 원칙과 관행이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원식 의장이 반대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뭡니까? 의정 갈등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어렵사리 여야 의정이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야당이 특검법 강령에서 한 걸음 물러서 달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당도,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의료 차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대통령이 직접 사태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건 아니냐. 그래서 국회 역시 특검법을 통과시킬지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국회의장으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이 또 입법 강행한다는 이 독재적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여야 의정이 가장 국민의 뜨거운 국민의 지금 우려사항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먼저 다루는 데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요거를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고 날짜만 지연시키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우원식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립적이까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면 이거는 망하는 일이다. 끝까지 요 여야 합의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본회의 통과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의 의견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특검법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 우원식은 요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 요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여당도 불만입니다. 왜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하냐?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로 이거를 제고해달라. 그리고 내일 본래 상황대로 이거를 좀 회의에 12일 법사위에 넘겨달라. 그리고 정청래가 또 난리가 났어요. 안건 조정위까지 마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본다.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법사위 논의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 정청래 참 못 말리는 인간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특검법 플러스 25만 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이번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의 전문 기자 이창, 그래서 양은경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양은경 기자는요, 그냥 기자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요 양은경 기자의 분석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 기자의 창에 이제 기자들이 쓴 칼럼인데요. 여기 제목이 이재명 재판에서 나온 하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 칼럼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잘 논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하나가 김문기를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 모른다는 이유로 이재명이가 시종일관 재는 게 하급 실무자 아니면 하위 직원. 그냥 지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시장인데 내가 그 공사 팀장을 내온 하위급인데 이런 사람까지 내가 알 수 있느냐? 내 앞에는 보고도 못 들어온다. 계급이 낮아서.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고 낚시한 것까지는 기억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아니 골프를 치고 낚시질 한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누구니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낚시들도 몇 시간씩 하고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낚시들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이고, 골프는 무려 골프만도요. 아무리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보다는 별로 이제 막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에서도요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4시간 반에서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차를 같이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카트를 같이 탔어요. 카트를 갖다가 이 김문기가 운전을 했어요. 김문기 처장이. 그런데 운전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누군지. 이걸 지나가는 새도, 지나가는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골프 친 거하고 낚시질 한 그 이벤트까지는 안다는 겁니다. 이벤트까지는. 그런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자로 잰 듯이,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결론을 딱 정해줬고 거기에 맞춰서 거미질만 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개의 사실 알아, 팩트. 그러나 김문기가 누군지까지는 몰라. 근데 그 모르는 이유가 정말로 몰라서 모르는 이유가 아니라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하급 실무자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위 직원. 이 얘기는 뭡니까?
선택적 기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리더입니까?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행사까지만 너는 알아. 알았지? 그런데 행사는 사람은 알지 마. 브레인, 뇌가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이런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컴퓨터에 입력시켜 놨을 때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선택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유리한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너 최근 그랬잖아. 아니 골프 쳤는데 왜 모르냐? 이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왜? 그게 상식적 사람의 뇌 작동 방식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친 거하고 낚시치를 한 거, 이거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을 한다고 하면 허위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아. 아니 골프 친 거하고 낚시질한 것, 그 팩트는 기억이 나는데 옆에서 운전하고, 그런 거 이제 또 뭐라 그러냐? 이게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 들통이 나는 게, 그 사람은 말하자면 유동규 부하라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 밑에 그 같은 소속이니까 유동규 부하면은 요 김문기가 유동규를 모셔야지 어떻게 자기 카트를 모냐 이거예요. 의전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본부 왜 그러냐? 아니 저도 뭐 해외에서 골프 뭐 쳐봐서 다 알잖아요. 서울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자, 이 처장하고 본부장하고도 계급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골프를 한 5시간, 보통 한 5시간 내외 이렇게 같이 치는데, 그러면 이제 골프를 칠 때는 이제 차를 같이 탈 때도 있고, 뭐, 한 사람 걸어가고, 한 사람 타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 분명해요. 자, 둘이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 중에. 골프 볼 하나 치고 할 때 이동 중에 대화를 해야 되면, 둘이서 나란히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게 낫지. 바로 옆에 유동규가 앉고 뒤에 성남시장이 앉아봐요. 그럼 둘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대화해야 되냐. 그거 얼마나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나란히 앉으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동규가 운전을 하지 않고 김문기가 운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이런 행사 많이 가졌으니까. 예. 누구든 이건 서울에서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소리냐? 왜 유동규 본부 부하인데 유동규를 모셔야지 지 골프 카트를 운전했느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래서 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골프만 친 거는 아는데 그게 김문기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그 머리를 가지고 성남시장을 해먹고 경기도지사를 해먹고 대선까지 나오고, 그러면 그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 머리를 가지고 지금 정치 현안들을 꿰뚫듯이 아무리 부하 직원이 다 말씀자로 써준다 하지만 그 말 잘하는 거 보십시오. 거짓말. 야, 그 거짓말 잘하는 기본 머리에다가 요 성남시장, 성남시 시장할 때 김문기를 모른다? 요 거짓말하는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요 지금 칼럼도 이건 결국은 다 아는 것이고, 그만큼 문제는 뭐냐? 황제 제왕적 위치에 있었다. 굉장히 권위적이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아까 얘기한 듯이, 자, 이게 근데 이제 검찰에서 얘기는 2009년도 리모델링 토론에서부터 김 씨를 알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러냐? 자기가 성남시장인데 하위 직원이랑 놀 만큼 한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한 겁니다. 예. 자,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 거짓말한 것이고, 사실상 이 정도로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아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지금 안다 모른다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얘기는 본인이 김문기를 안다라고 강한 부인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라라고까지 주장한 이 모습론을 주장한 인간인데, 이 모습론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재명한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 실무자, 하위 직원, 부하가 아니냐. 결국 모습이라는 게 국민 앞에 모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가고 대권을 치게 된다면 그런 걸 본다면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박성문 정치 컨설턴트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이 박성민 정치 컨설트가 오늘 CBS의 김현정 주쇼에서 아주 내놓은 아주 천기누설 발언이 되겠는데, 한동훈이가 말이죠. 9월 달이면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소리 나온다고, 이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전에라도 파열음이 날 것 같은 조마조마함이 있다. 그래서 조기에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윤 대통령하고 친윤계가 해왔던 방식이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대표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한동훈이도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이제 어떻게 자기를 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요렇게 지금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것. 그 방향은 본인도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조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대표한테 친윤계나,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조금은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아무리 당대표인 한동훈이가 자기를 최고위원으로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대통령과 따로 만찬하면 서로 그런 건 아니냐. 서로 그런 건 아니냐. 이러다가는 원래 내년 9월쯤이면 내년 9월쯤엔 본래 그만두고 나온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파열음이 날 것 같은 조마조마함이 좀 있다. 왜냐하면 내년 9월이면 이제 당규상 좀 미리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표도 이렇게 가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만 떨어지고 이미지만 나빠지니, 그럴 바에야 그냥 한번 대통령하고 쾅 충돌하고 관두자. 지금 임기 2년이지만 대선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내년 9월에 그만둘 거다. 다들 이렇게 예상하는데,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한동훈을 고립시키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이러면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만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는 파열음이 좀 조기에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정 갈등 가지고 결국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하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친윤계들하고 이제 모여서 만찬을 먹을 때 최고위원으로 있는 지금 이제 김민정, 그리고 이제 이용환, 이런 두 분만이라도 이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가서 밥을 먹은 거, 아마도 이분들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같으면 자기한테 물어본다면 한동훈이랑 같이 그때 만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사양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최고위원 두 분이 거기 간다. 아주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송영길에 대해서 지금 법원의 판사가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먹사연 연구소를 상근 직원을 불러서 증언을 들었는데, 상근 직원 김 씨가요 끝까지 뭐라 그럴까요? 발언을 안 해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과거에 어떤 업무를 했느냐, 재정 구조가 어땠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일제 모른다고 합니다. 이 김모 씨를 비롯해서 4명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먹사에는 비밀 촉보 조직 같다. 뭘 감추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말을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송 대표를 보좌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추궁했지만, 이 김모 씨는 말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했다. 이러면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진술이 객관적 상황이고 어느 정도 객관적 상황하고 맞아야 믿는 것 아니냐. 재판장의 증언을 다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일격을 가했습니다. 먹사연 후원금 받은 의혹은요,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송영길이도 이거 법정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